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새로운 배경에서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새 스튜디오였잖아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새로운 분위기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댓글 중에서 요즘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댓글이 좀 약간 좀 사나워요. 사나운데 누가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기우제 지내는 거 누가 못하냐 이야기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는데요. 사놓고 물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우제라는 거는 비가 올만한 데다가 기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아예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 이런 데 가서 기우제 지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 좋은 회사들 중심으로 기우제를 계속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상 그렇게 할 때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승률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실적 성장 청신호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 탑5. 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 다 한 가지만요. 자,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제는 메모리 기판 쇼티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심텍입니다. 자, 심텍은 반도체 기판 중에서 메모리 패키지 쪽, 서브스트레이트 쪽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이제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PC에 꽂을 때 이제 이렇게 모듈 PCB, 우리 메모리 카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립칩 CSP, 뭐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이제 주로 AP보다는 CIS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분기 실적이 얼마 나오냐면 3분기가 3,66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504억 나왔습니다. 당초 가이던스가 한 42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추정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20% 이상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반영을 했고요. 자, 기존에 우리 플립칩 BGA 쪽이 계속 쇼티지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제 CPU나 뭐 GPU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계속 이쪽으로 쇼티지가 났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패키지 쪽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이쪽은 심텍이 전체 매출 비중의 한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도 쇼티지가 나면 이 회사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계속 부가가치가 낮은 쪽은 계속 사업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MSAP라는 미세 공정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공정을 쓰면 특히나 PCB 쪽에 미세 공정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이쪽을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1만 제곱미터의 캐파를 확대해서 이게 이제 계속 신규 매출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내년에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나온 상황이고요. 내년 가이던스는 지금 당초 계획보다 20% 30% 이상 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물론 하반기가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하반기 4Q가 지금 한 600억까지 OP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 나오는 숫자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3D 검사 장비의 신흥 강자 인텍 플러스입니다. 자, 주로 3D AOI라고 그러죠. 실장 검사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플립칩이 있잖아요. 그죠? 플립칩이 이렇게 다이가 밑에 마이크로 범퍼로 이렇게 이제 PCB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여긴 다이겠죠. 다이가 이게 이제 뒤로 플립칩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실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실장됐는지 그리고 요게 밖에 몰드까지 제대로 됐는지 이 비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 원래는 3D AOI 쪽은 고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하죠. 고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하는데요. 고영이 반도체 쪽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반도체 쪽을 약간 좀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장
전장 부품 쪽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쪽 시장이 확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커졌고, 인텔,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많이 장비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사트라 그러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장비를 사기 시작하니까 자, 수혜를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3분기가 굉장히 잘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39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때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충 이 정도 컨센서스로 나올 것 같고, 당초 원래 올해 가이던스는 연간으로 보면 21년 가이던스는 매출이 한 930억 정도에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10억 정도에 200억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인텔, 주요 고객이 인텔 쪽에서 최근에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인텔이.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270억 정도의 시총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규모 수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미흡하지만 OP가 한 20% 정도 나오니까, 그죠? 20% 나오니까 좀 멀티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미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녹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반도체 파츠 시장의 강자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는 자, 3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 72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4억 나오고요. 자, 그래서 21년 지금 추정치는 26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8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은 1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오늘 화요일자 기준으로 11월 9일 기준으로 9,870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1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3분기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나왔던 이유는요, 이제 실리콘 소재, 실리콘 파츠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력 제품이죠. 실리콘 링입니다. 실리콘 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SiC 링 쪽도 지금 신규 진입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파츠 부품입니다. 이제 식각 공정에서 주로 쓰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렉트로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가스가 이렇게 주입이 되면 가스를 플라즈마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화학성, 내산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요. 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쪽 통해서 장비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파츠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지만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포 마켓은 이제 장비 쪽에 납품하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소자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자닉스, 그죠? 이런 쪽에 납품하는 건데, 아무래도 비포 마켓, 장비 쪽 업체들이 마진이 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는 지금 장비 쪽 주로 텔이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iC 링 쪽은 이제 TC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죠? TCK라는 회사가 있는데 항상 비견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TCK가 좀 많이 내려오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새로 많이 좀 부상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 핵심 소재 업체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전구체 쪽이죠. 전구체 쪽이고요. 그리고 LED 쪽, 그리고 촉매, 석유화학 촉매, 그리고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8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21년. 그럼 반도체 전구체 쪽이 지금 한 415억, 그리고 LED 쪽이 한 160억, 그리고 석유화학 촉매가 한 110억, 그리고 태양광이 한 120억.
이렇게 되는 회사고요.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2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1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올해 전체 가이던스로 보면요, 815억에서 한 215억 영업이익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가이던스는 원래는 한 810억에서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예상을 했는데 지금 3분기 실적 나온 이후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구체 쪽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 쪽도, 이쪽이 이제 미니 LED 쪽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촉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 유럽 같은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던 영역인데요. 여기 이제 진입을 한 거고, 이 촉매를 쓰면요, 기존의 어떤 정제 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친환경 쪽, ESG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전자 부품, 전자 소재 이런 쪽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해성 DS입니다. 해성 DS는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자, 회사는 심플합니다. 반도체 리드 프레임하고요, 반도체 기판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반도체 다이를 놓고 와이어 본딩하고, 그래서 이거를 몰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네발 같은 게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예전 반도체, 그죠? 이렇게 지네발 이렇게 나오는 반도체가, 요게 이제 리드 프레임인 거죠. 리드 프레임인 거고, 이게 IO 수가 한 200개 이상 넘어가면 기존의 리드 프레임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요 기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요 와이어 본딩하고 밑에 볼 그리드 어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징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요게 서브스트레이트고요. 자, 어떻게 보면 해성 DS는 약간 첨단 반도체 기판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레거시화된 반도체 기판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플립칩 BGA나 이런 하이엔드 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FPGA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와이어 본딩하고 밑에 볼 그리드 어레이, 이런 기판들을 하는데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 쪽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이게 차량 반도체 쪽이 대부분 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서 굉장히 좋아진 거고, 자, 반도체 기판 쪽도 원래 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뭐 플립칩 BGA, 플립칩 CSP, 그리고 심지어 심텍이 하는 메모리 기판까지, 그죠? 다 쇼티지가 나니까 요런 쪽 기판들도 계속 수요가 좋고 가격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ASP도 오르고 마진율도 오르고, 지금 굉장히 좋은 호시절의 사이클인 거죠. 자, 반도체 기판 쪽은 계속해서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3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는 3Q 1,70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억.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지금 4분기는 3분기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 6,200억에 영업이익이 한 680억. 그럼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그죠? 두 자릿수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굉장히 멀티플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총이 한 7,700억 정도 냅니다. 시총이.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인 거고요. 자, 반도체 기판 쪽에 이제 사이클을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이쪽은 쇼티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한 2년 동안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기판 쪽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리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이제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HJ방님이 남겨주셨어요. 아신님, 요즘 반도체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무척이나 힘드네요.
DNF, TSE, 하나기술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익 QNC, 한미반도체처럼 확신이 있으면 빠지더라도 추매라도 해보는데 얘들은 추매하기가 좀 두려워요. 아신님 강의를 들어보면 좋은 회사이긴 한데 투자 면에서는 비중을 높여야 할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네요. 어떡하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사실 종목 상담은 잘 안 하는데요. 네, 요즘에 하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가장 힘들게 하는 종목들이죠, 여러분. 그죠? DNF, 그리고 TSE, 그리고 하나기술. 자, 이 회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뭘 보고 투자를 했을까? 결국 이 회사는 DDR5의 쇠인 거죠. DDR5 쇠인 거고 14나노에서 하이K 소재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요. 당초 DDR5라는 거는 그죠? 원래 한 3Q 정도의 양산을 타는 스케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내년 1Q로 밀렸죠. 22년 1Q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DDR5에 대한 스케줄도 뒤로 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림은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3분기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데요. YOY로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DNF는 충분히 저는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러분 이게 결국 주식이라는 게 멘탈 게임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손실이 큰 거를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요. 추세를 보고 다시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그림인 것 같고요. 자, TSE 같은 경우는 프로버 카드나 소켓하고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자, 1Q하고 2Q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3Q는 약간 쇼크성 실적일 것 같습니다. 쇼크성 실적인데요. 요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OLED 검사 장비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쇼크성 연결로 나올 것 같은데요.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이게 이번에 좀 실적이 좀 빠지는 김에 그냥 불용재고 같은 것들을 좀 떨어버리나 봐요. 불용재고를 좀 떨어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빅베스라 그러죠. 빅베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Q가 좀 굉장히 좀 쇼크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 100억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자, 2Q가 한 200억 이상 나왔으니까 그죠? 좀 안 좋게 나오는 건데 다만 4Q부터 굉장히 잘 나옵니다. 4Q부터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소켓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특히 엑시노스 2200, 그죠? 2200 같은데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월 한 50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켓이 이렇게 들어가면 소켓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들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이 나와서 충분히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제 좀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밑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도 정말 힘든 주식인데요. 자, 이거는 2차전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차전지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하는 장비, 충방전 뭐 이런 것들, 그죠? 충방전, 조립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양극재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 이런 회사인데 결국 멀티폴에 대한 거는 FTG라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소재에 들어가는 거, 요거 때문에 삼성 내재화 쪽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에 대한 낭부들이 아직 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폴더블 쪽이 내년에는 결국 올해 한 800만 대에서 내년에 한 1500만 대, 2000만 대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기술의 정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세게 갈 수 있는데 당장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들은 지금은 굉장히 디레이팅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